안녕하세요. 경주 지금 기온은 영상 1.9도를 찍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도 있을 텐데 경주는 아직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그 앞 야산에 올라와서 이제 숲길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발이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이런 날에 아직 겨울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맨발 걷기에 익숙지 못한 분들은 비닐봉지에 슬리퍼나 신발을 들고 올라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의외로 산에 비가 올 때는 폭닥폭닥한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작은 알갱이 마사토가 더 도드라져서 발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특히 날씨가 차가울 때는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샌들 비닐봉지에 딱 담아서 오시면 이거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다. 비가 안 올 때는 흙이나 먼지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게 발이 따갑지 않은데 이런 차가운 날씨에 특히 비가 와서 또 흙이 씻겨 내려간 이런 길에서는 조금 아픈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겨울 맨발 걷기의 꽃이죠. 왜냐고요? 냉수 마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에 냉수 마찰을 하는 이유, 첫째, 장수 유전자를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극한 추위에 잠깐씩 노출시키는 것, 극한 더위에 잠깐 노출시키는 것, 절식을 하는 것, 그것도 세 가지가 모두 면역력을 키우는데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우나에 가서도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 이유가 극한 더위와 극한 추위에 잠깐씩 신체를 노출시키면서 마음의 면역력도 키우고 신체의 면역력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발바닥에는 온도를 조절하는 센서 같은 역할을 하는 신경이 있어서 이 발로 차가운 땅을 접지를 하게 된 순간 어싱 효과 외에도 냉수 마찰 효과가 있어서 겨울철에 환절기에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너무 추운 날 말고 적당히 추운 날부터 처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살짝씩 맨발 걷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겨울 맨발 걷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들어 계신데요. 우선은 양말을 신고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맨발 걷기 3대 효과 중에 지압 효과는 양말 신어도 되고요. 그리고 발바닥 아치 및 발가락 효과는 양말을 신어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어싱, 접지 효과는 양말 신으면 약간 떨어지겠죠. 그러나 약간 축축한 날씨에는 양말도 충분히 어싱이 되니까 굳이 바닥에 구멍을 안 뚫어도 맨발 걷기 3대 효과 중에 2.5개의 효과는 탁월하게 나타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발이 너무 아프다, 발이 너무 시리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 오는 날은 양말 신어도 소용이 없겠죠. 그런 날은 양말을 신고 먼저 적응을 충분히 한 후에 발바닥에 근육이 생기고 발목의 인대와 근육이 강화된 이후에 그렇게 양말을 벗고 맨발 걷기 시도하셔도 참 좋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약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약처럼 이 맨발 걷기를 적금처럼 만기가 20년, 30년 되는 정기 적금처럼
하루하루를 그런 느긋한 마음으로 부어 가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자, 발이 이런 날에는 조금 아프다고 했죠. 저도 꽤 맨발 오래 했지만 비가 오는 날, 특히 산길, 내리막길 이런 데는 흙이 쓸려 내려가고 작은 모래 알갱이가 마사토 흙이 있는 곳에는 발바닥이 따끔따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발바닥이 아직 강화되지 않는 분들은 샌들을, 슬리퍼를 비닐봉지에 갖고 올라오셔서 필요할 때 신었다가 벗었다가 그걸 반복하셔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맨발 걷기에 트라우마가 생기면 안 되잖아. 아유, 너무 추워서 힘들었던 기억이 딱 나면 맨발 걷기 하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몸이 서서히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경주 소금강산 굴불사지 탐방로, 지금 이제 저도 또 타도시로 가족들과 함께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와서 먼 여행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맨발로 먼저 걸어 놓습니다. 면역력을 미리 보충해 놓는 거죠. 일을 하기 전에 밥을 미리 먹어서 든든하게 해 놓는 것처럼, 밖에 나가기 전에 겨울철에는 옷을 단단하게 따뜻하게 껴 입는 것처럼 장거리 운전할 때는 집중력도 흐트러지기 쉽고 졸음도 오기 쉽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맨발 걷기 한 30분 내외로 이렇게 하고 출발하시면요, 희한하게 졸음 노, 그리고 식곤증 노, 그리고 허리가 다리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도 상당히 경감이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수년간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맨발 걷기를 하고 가는 경우와 그냥 조금 더 쉬었다가 가는 경우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바위, 이끼 낀 바위 내리막길에는 각별히 발바닥을 접지를 확실히 해야 되겠죠. 긴장해서 천천히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산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비가 올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특히 내려올 때 무게중심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어 내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하신 후에 또 장거리에 가면 대부분 경조사가 있거나 가족 여행이 있거나 또 뷔페를 먹거나 또 바베큐 파티라든지 이런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역시 소화불량이라든지 또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때 중간에 또 한번 여행지에서 맨발 걸을 만한 곳이 있다면 한 20분 정도 살짝 식후에 걷고요. 또 다녀와서 조금 늦어도 인근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서 산책로에서 한 20-30분 정도만 맨발 걷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 하루에 몇 번 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루 3번입니다. 식사를 3번 하듯이 또 소화도 잘 되고요, 배변 활동도 잘 되고, 그리고 무기력한 것들도 해결이 되고, 또 어깨가 뭉치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해소가 되고요. 식후에, 식전에나 식후에 잠깐씩 맨발 걷기를 해 주시면 되고, 한번 할 때 40분 정도는 최소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30분 정도 해도 충분히 효과는 있는데요, 이것은 바른 자세로, 올바른 자세로 오래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한다든지
너무 거친 땅을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코스를 걷는 이런 것이 아니면 좀 오래 바른 자세로 바르게 서서 천천히 하는 것은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하루 3번. 그것이 조금 쉽지 않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금 시간을 뭐 1시간 반 정도로 여유 있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거는 접지 샌들입니다. 이게 어싱 테스트기를 해보면 접지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신발이나 맨발 스틱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겨울에 끊이지 않고 맨발 걷기를 쭉 연결해 나가시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비에 젖은 소나무 보시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